네, 밤사이 나온 해외 뉴스 확인해 보면서 전략 정비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로 주요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연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6%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치는 확정치로 지난달 공개된 잠정치 마이너스 1.5%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고 투자 책임자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약세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S&P 500 지수가 바닥을 보려면 10%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CNBC는 중국 기업의 2분기 경기가 1분기보다 둔화됐다며 코로나 통제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미디어텍이 미국 인디애나 반도체 설계 R&D 센터를 설립합니다. 글로벌 웨이퍼스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워런 버핏이 소유한 에너지 회사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가 총 39억 달러 규모의 윈드 프라임 프로젝트 일환으로 SMR 소형 원전 연구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미국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흐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브라이언트 밴드 대표도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사실 GDP도 잠정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우려감이 커졌고 밤사이 파월 의장은 인플레 맞서려면 경기 후퇴 위험 감수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본부장님은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22년 1, 4분기 미국 경제 확정치가 연환산으로 따졌을 때 1.6%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두 번째 발표됐던 추정치의 1.5% 하락보다도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자, 기록적인 무역 적자, 공급망 차질, 노동력 부족, 그리고 또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서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감소 수치라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입은 비식품 및 비자동차 소비재를 중심으로 예상보다는 크게 급증을 했고요. 지금 수출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지출 성장률이 주택 및 유틸리티 등 서비스 지출 증가로서 좋은 숫자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상품 부분에 있어서는 식료품, 휘발유 같은 것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민간 재고가 0.35% 하락하면서 전 추정치보다는 훨씬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이어진다면 이를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예민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미 연준 총재 메이스터 총재가 정책금리 0.75%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비영리 경제조사 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를 했었는데 98.7로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얘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 총재가 말한 발언을 보면은 5월 물가 상승률 8.6% 높아진 것이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긴축 정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위험이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실업률이 아마도 앞으로 2년간 4에서 4.25%까지만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노동시장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빠르게 지금 기준금리를 3에서 3.5%까지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우 신속하게 일정 부분 올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7월 27일 날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86.7%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상 도표를 좀 만들어 보면은요.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오는 7월 27일 날 0.75, 그리고 또 9월 22일 날 0.5%, 11월 달에 0.5, 마지막 12월 달에 0.25 이렇게 하면은 기준금리 3.5%까지 올리는 모습이 됩니다. 어쨌든 올리는 속도가 점차적으로 더디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를 지금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 S&P도 마찬가지로 한 22%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34.5% 정도의 매력도가 나옵니다. 이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숫자이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S&P 500은 4,200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본부장님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네요. 계속해서 9월까지는 변동성을 염두에 두되 9월 이후부터는 조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해외 원전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까지 원전 사업에 뛰어들죠. 이달 초 빌 게이츠와 원전에 대한 결의를 좀 내비치더니 이번에는 버핏이 소유한 에너지 회사가 SMR 사업 연구에 좀 힘을 주고 있다고요? 네, 자 워런 버핏이 소유한 에너지 회사죠.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SMR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총 39억 달러, 5조 458억 원 정도의 규모의 윈드 프라임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SMR 연구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윈드 프라임 프로젝트라는 것은 13번째 신재생 에너지 발전 개발 사업이고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2,000메가와트 전력 공급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SMR은 기존 원자로보다는 작은 형태로서 약 24개 미국 기업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규제 당국이 승인이 떨어지면 10년 내에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가 보고 있고요. 풍력 에너지 의존도가 지금 높은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고객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이 원자력 SMR을 이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SMR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미국 원자력 발전소 운용사 우역 회퍼가 향후 30년 동안에 SMR을 사용해서 원자력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는 1999년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인수를 한 그런 기업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원자력 관련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20% 정도 들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한 3% 정도는 원자력 관련된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업이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ETF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ETF가 2개가 있습니다. NLR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의 상승 여력은 적정가 한 67달러 정도 나오고요. 한 28%의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더 좋아 보이는 ETF는 URA라는 ETF이고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고 지금 ROE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70% 이상의 매력도가 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를 활용한 원자력 투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포트의 20% 그리고 원전을 3% 비중으로 가져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되는 내일입니다. 우리 5월 PC 물가지표 기다리고 있고 마이크론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자, 아무래도 좀 지루한 기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변동성은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 스텝 등을 예상하면서 향후 한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변동성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0년 국채금리, 원자재 가격 추이, 달러 움직임들을 보고 있으면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서의 어떤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내금리 차를 보시면은 지금 벌써 1.4%까지 떨어져 있고 더 하락을 해서 아마도 연말이 되면 1%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서는 또 경제 성장률이 3% 미만인 시대에서는 성장주가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대3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향성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델타 전략을 펴기보다는 알파 전략, 즉 종목 선별을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했었을 때 상대적인 수익률을 연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글로벌 투자 뉴스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